그래서 이제 언급량도 그때 이제 몰려서 나타나니까 이런 점이 이제 빅데이터에서 드러납니다. 아, 이런 걸 보니까 확실히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전문가님들, 이 젊은이가 아주 빅데이터를 잘 준비한 것 같네요. 예. 예. 네, 추운 겨울이 또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욱 씨. 겨울 네. 준비하셔야죠. 그렇습니다. 네. 겨울 준비는 말이죠. 네. 뭐 다른 내복도 준비하고 하셔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네. 수도 계량기를 네. 잘 꽁꽁 싸매 놓는 겁니다. 그 겨울만 되면 항상 그 계량기 동파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많이 나죠. 그 우주로 가는 시대 이게 왜 대비가 안 될까? 나는 그게 항상 궁금해요. 사실 요즘에 계량기 싸본 적 없죠, 최욱 씨도? 전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싸는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저도 사실은 안 싸본 지 좀 됐는데 여전히 그래도 사고가 많이 있나 봐요. 네, 뉴스가 많이 나와 겨울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 대책을 또 서울시가 마련했다고 하니까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세 분은요.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김종희 과장님, 그리고 서울수도사업소의 현장민원과 김종한 팀장님, 또 한 분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님입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동파 사고. 네. 우리 전민기 씨도 동파 사고를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요즘 별로 없죠? 요즘이 아니라 저는 이제 42인데 네. 한 10살 때인가요? 그때 이제 어릴 때 말고는 기억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두 분의 또 담당하고 계신 김종희 과장님 그리고 김종한 팀장님, 동파 사고가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예, 지금도 겨울에만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 단독주택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선 이제 노후된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북향식으로 이루어진 복도식 아파트, 네네. 환풍창이 없는 아파트 그런 경우에도 이제 동파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계량기를 아주 그 약하게 만드나 보군요. 그게 계량기가 약하기보다 네. 우선 이제 물의 성질이 있습니다. 물의 네. 성질이 일반적으로 물은 얼게 되면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한 10% 커지는데 네. 추위가 계속되면은 네. 그 버티지 못하고 이제 수도 계량기가 네. 이제 동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없나 봐요. 그거 대비해 가지고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기 전에 계량기가 이제 얼었을 때 부피가 팽창하는 거를 네. 그 흡수할 수 있는 동파 안전 계량기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아, 네. 이제는 그러면 동파 사고는 없겠네요. 그 동파 흡수하는 게 여러 차례 흡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네. 계속 꾸준히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계속 추위가 추워졌다, 날씨가 풀렸다 그러면 네. 계속 흡수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흡수가 되면 그것도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아, 그럼 결국 또 터진다는 얘기네요. 예, 예. 네. 근데 그 계량기 만드는 입장에선 자주 터져야 더 많이 타는 거 야야야, 아닌가? 야 그렇게까지 가냐? 혹시나 해서 기술은 제가 볼 때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아, 참 이 친구 생각 자체가 아주 불순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북향식의 복도식 아파트 그리고 이제 조금 오래된 연립주택 이런 데들은 여전히 좀 취약하다. 예, 예. 그럼 이제 거기는 따로 누군가가 와서 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개개인들이 알아서 이제 계량기 쌓아매놓고 뭐 안 얼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뭐 북향식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깥에 이제 외부에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커버 같은 거, 그다음에 내부에도 보온 커버 같은 거를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수도 계량기를 보온재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서 헌흡 같은 거를 이용해서 대비를 해주셔야 네. 더 이제 안전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계량기를 실내로 들여놓는 방법은 그거는 불가능한 방법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건축법상에 이제 건축 주택 구조나 그런 게 바뀌어야 되고,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아직까지는 그건 안 그렇게 되는 전진이 거군요.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예.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저희 서울시 전체 가정의 수도 계량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 네. 230만 개 정도 설치가 돼 있거든요. 아, 계량기를 관리하는 역할이군요. 예, 예. 그럼 이제 여름에는 뭐 주무신다고 봐야겠군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계량기를 한번 설치하면 네네. 모든 이제 계량기나 다른 것들이 계속 꾸준히 가는 건 아니거든요. 쓰다 보면 노후되고 노후되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그 성능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법적으로 보면 8년마다 이제 또 교체를 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아 그거를 이 부서에서 다 하는 겁니까? 교체를? 예,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예,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총괄을 하고 네. 그 사업을 하는 8개 수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8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돼요. 예. 옛날에는 이거 살짝 틀어놓으면 계량기가 안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제 대야 같은 데에다가 물 받아 놓는 게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안 통합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는 불감률이라고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불감률이 예전에는 성능이 조금 떨어서 불감률이 좀 안 좋았는데 요새는 기술 개발이 많이 되고 그랬죠. 그런 쪽으로는 기술이 참 발달했군요. 안 울기는 못하는데 물 새는 거는 돈 문제는 이거는 또 기술이 아주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러면 뭐 출동 건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작년 동절기에 한 1,500건에서 2,000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서울시 전체로는 한 15,000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겨울에? 예. 겨울에 15,000건이요? 예. 서울시 안에만? 네. 엄청 많이 터졌네. 그게 터지면 이제 그 수돗물을 못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서 이제 그걸 바로 교체를 해주시는 겁니까? 네. 그럼 바로 또 수돗물이 흐르고. 그게 이제 동파가 발생하면 또 그게 얼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집 아니면 조금 관심이 있는 집들은 동파가 발생을 하지 않죠. 네, 그런데 이제 집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수도 계량기가 방치돼 있거나 이렇게 관심이 없는 집들이 이제 동파를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동파를 일단 발생을 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예방하는 방법은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민기 팀장님, 그 뭐 왜 나오신 거예요? 그 동파 빅데이터. 빅데이터. 동파 빅데이터가 있어요. 그럼요. 5년 동안 제가 이제 동파 언급량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월에 가장 많아요. 늘 1월. 아무래도 그럼 뭐 꼭 분석을 해야 합니까? 이거 분석.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드려야죠. 1월이 제일 추우니까요. 그 여름에는 동파 언급량도 쉽니다. 그렇겠죠. 잠을 자요. 그걸 분석해야 됩니까? 여름엔 동을 월지가 않죠. 그렇죠. 그럼 분석합니까?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이죠. 84,700건으로 5년 중에서 언급량이 가장 많고요. 2018년에 69,000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데 그래서 퀴즈 하나 냈네요. 자, 동파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2020년의 겨울 날씨는 어땠을까요? 추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더웠을까요? 작년 겨울이잖아. 맞아요. 작년 겨울이 별로 안 추웠는데? 추웠어. 안 추웠어요. 안 추웠어? 네. 그래서 2020년 1월이 관측사상 최초로 한파가 없었던 따뜻한 1월이에요. 근데 왜 동파 건수가 많아? 그러면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1월에는 한파가 한 번도 없었고 그해 2월과 12월에도 온난했던 와중에 극단적인 한파가 가끔씩 왔다 갑니다. 짧게. 그러니까 워낙 따뜻하니까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대비를 안 했구나. 한 방 올 때 빵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급량도 그때 이제 몰려서 나타나니까 이런 점이 이제 빅데이터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걸 보니까 확실히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전문가님들, 이 젊은이가 아주 빅데이터를 잘 준비한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퀴즈가 또 있는데 여기서 메시지는 하나 줘야지. 메시지. 그래서 이제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 하나 주고 가야지. 그러니까 따뜻하다고 방심하면 안 돼. 계량기는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빵 더 취약하다. 자,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한마디 좀 덧붙여주면 약간 좀 프로그램이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20년 뭐 이제 따뜻했다고 그렇게 언급하시는데 저는 이제 올 1월에 저는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눈이 내립니다. 따뜻한 날씨였는데 이제 갑자기 쏟아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다음 날 저희 직원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직원은 조금 늦게 퇴근하고 그랬는데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가 원래 1시간 거리를 6시 7시에 타고 갔는데 새벽 1시에 도착했다고. 맞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왜 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추워졌다는 말씀드리고. 선생님, 그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시는가 했네요. 과장님 굉장히 사람 집중시키는 느낌. 대단하시네요. 한마디가 굉장히 집중하게 합니다. 포즈를 한 번씩 딱 주시니까 귀가 막 빨리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없어. 아무튼 나는 집에 편하게 갔는데 직장 동료들은 고생했다는 그런 고생담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맥락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언급량이 많았던 2018년. 이때는 그럼 날씨가 어땠어요? 그때는 추웠죠. 정확합니다. 이때는 추웠어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서 1월에 역대급 한파가 맞습니다.
계속됩니다. 네. 그 통계상 보니까 5천 명이 사망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랬어? 이때 이제 SNS 제가 쭉 들어가 봤더니 수도도 터지고 변기도 터지고 보일러도 터지고 3콤보 트리플 크라운 역대급 동파. 그 정도야. 예, 수도권 동파 신고 폭주 이런 언급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웠기 때문에 언급량이 많았던 또 한 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우리 두 분은 굉장히 고생 많으셨겠네요. 진짜 특히 우리 이제 민원실은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팀장님? 그때 제가 이제 중부수도 사업소에서 근무했었는데 거의 한 보름 정도를 집에를 못 들어가고 전 직원이 다 대기하고 또 현장에 출동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그걸 일이 시작되고 끝났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때는 참 바빴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네. 그렇게 이제 나가 보면은 예방하면은 이게 안 터질 것들도 좀 눈에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화나요. 선생님들은. 네. 실제로 이제 예방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잘못된 예방 방법으로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실제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 계량기가 먼저 얼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터지고 그럴 텐데 얼면 시민들께서 뜨거운 물을 갖다 확 부어버리거나 아주 팔팔 끓는 물을 확 부어버리면 유리가 다 깨져버려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토치램프 같은 거. 그건 안 되지. 이걸 이제 본인이 녹이신다고 불에 태운다고 할까요? 그건 안 돼. 있어갖고 그거는 불법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계량기 훼손으로. 몰라서 그러죠. 모르는 건 봐줍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네. 그분 이제 시민들은 계량기에 대한 그런 보호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법적인 것보다는 일단 당장 물을 쓰셔야 되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이제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어로 이렇게 좀 해주시거나 이렇게 물을 따뜻하게 데펴서 녹이셔야 되는데 그냥 뜨거운 물을 확 부어버리면 그게 이제 유리가 깨지죠. 밖에 온도는 엄청 차는데 부어버리니까.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양반들은 또 뜨거운 물은 어디서 구했나 보네. 신기하네. 그것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데우셨겠지. 물이 안 나오는데 대부분 정수기가 있으니까 정수기 고인 물 정도는 이제 빼낼 수 있으니까. 생수 하나 사다가 하면 되지. 근데 그 계량기에다 왜 옷 같은 거 감싸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도움이 되죠. 그래도 터지니까 그 감쌀 때 기모가 있는 옷이라든지 그래? 아니면 패딩 중에서도 이제 거위 가슴털은 더 따뜻하거든요. 그런 걸로 좀 감싸주면 거위 가슴털을 어떻게 하니? 내 옷이 그런 게 들어있는 옷으로 감싸면 맞습니까? 이런 방법입니까? 네네네. 맞나봐. 돈이 좀 들지만. 그러면 그 정확한 예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가장 좋은 건 계량기를 보온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온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옷을 갖다 놓거나 뭐 안 입는 옷들을 집어넣으셔도 한 영하 15도 뭐 작년 같은 경우 영하 18도 뭐 이렇게 되면 수도 계량기라는 게 기계다 보니까 또 각각 가정마다 계량기에 설치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동파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 가장 좋은 건 집안에 수도물을 조금만 틀어놓으시는 겁니다. 물을 틀어놔라. 조금만 틀어놓으시면 수도요금도 거의 뭐 한 달 해봤자 몇백 원 안 들고 돈도 그리고 계량기는 절대 얼지 않습니다. 이게 얼만큼 틀어놔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건 모르죠. 이 빅데이터에 답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있습니다. 연관어를 봤더니 종이컵이 나와요. 이 방법들이 공유되는 걸 보니까 종이컵을 놓고서 쫄쫄쫄쫄 떨어졌을 때 30초에 한 컵 정도 차는 양. 요 정도면 딱 좋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기왕이면 좀 뭐 시원하게 틀어놓죠 뭐. 겨울에는 오히려 터지고 나면 더 큰 피해가 오니까 시원하게 틀어놓는 거지. 수도세가 더 나오면 아니야. 그렇진 않대. 근데 너무 많이 틀어놓으면 이제 수돗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콸콸콸 틀어놓으면 이제 수도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이제 겨울이니까 잠깐 하는 거니까 따뜻한 물 틀어놓으면 더 좋겠죠. 따뜻한 물 틀어놓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도움이 안 돼요? 큰 상관없죠. 냉수를 틀어놔야죠. 계량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죠. 온수는 일단 냉수를 한번 데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집 안에서의 문제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근데 예전에 제가 이거 틀어놓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 역촌동 살 때 여기 이제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잠깐 대전 갔다 온다고 2박 3일 동안 살짝 틀어놨다고. 근데 이제 상수도 계량기는 괜찮았어요. 근데 밑에 나가는 데가 막혔나 봐. 와, 집안이 2박 3일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고 여기 상수도만 관계되신 분들이니까. 예, 우리는 오늘 이제 상수도 쪽입니다. 신경을 또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하수도는 뭐 얼든지 말든지 오늘은 관심 없습니다. 오늘은 네 죄송합니다. 네. 정희 씨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쫄쫄 틀어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쪽에 옷 집어넣고, 옷 같은 거 집어넣고 정이 안 되시면 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하시면 보온재를 갖다 드립니다. 그래요? 무상입니다. 무상입니까? 예. 그러니까 번 없이 120번을 하시면 뭐를 갖다 주든 보온재를 갖다 드리니까 본인이 하기 싫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처리를. 아니 뭐 선생님, 애초에 그 설치할 때부터 보온재를 넣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집을 신축을 할 때는 거의 모든 집들이 다 보온재가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10년, 20년 정도까지 된 집들은 사실은 보온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30년, 40년 지난 집들은 보온재가 이제 망가지고 손상되고 뭐 있던 게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은 계속 바뀌고 주인 사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고 하니까 제가 보기엔 자기네 집에 수도 계량기를 없는 분이 아는 분보다 반이 넘어요. 모르는 분이 자기 수도 계량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볼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온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는 관심이 아직 많이 부족하죠. 아파트 같은데 그냥 관리소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제 오래된 아파트 저쪽 그 가양동, 뭐 상계동 이렇게 복도형, 북향형 뭐 이런 데는 별다른 보온재를 본인들이 안 하시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부분 사실은 보온재를 했고 보온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선 동파가 많이 납니다. 이 전민기 이 친구는 이제 지 신축 아파트로 갔다고 지금 뭐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SH. SH라서 믿고 신축 아파트들은 사실은 아파트를 건설할 때 대부분 보온재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서울시 대단합니다. SH 공사에서 살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작년 겨울에 동파 발생량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재작년 같은 건 한 500건이었는데 작년에 한 20배 정도 늘었죠. 10,000건이 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왜 동파가 많이 발생됐나 그 이제 원인을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대부분 80% 이상이 보험 미비 때문에 발생을 했었거든요. 관리가 안 됐다. 이제 시민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는데 관심이 좀 부족했다고.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 상에서 조심하다라는 그 언급량은 너무 적고요. 너무 일단 터지고 나면 불편, 고생, 위험, 걱정, 춥다, 심각이잖아요. 미리 준비도 안 해놓고 우리가 좀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장 같은 경우가 이제 동파가 또 많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말 이제 일반 취약계층보다 더 관리가 안 되고 이제 보온 조치도 안 되고 수도 계량기 보호통도 훼손되거나 아니면 그냥 뚜껑도 없이 노출되거나. 그건 관리 소홀이야.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설치비까지 다. 그런 데만. 우리 두 분께서 잘 서울시 올해는 동파 사고가 제로가 될 수 있게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야 이 부서 없애라는 거야 뭐야? 제로면 부서가 없어져요. 동파 올해는 안 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이 세 분은요,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김종희 과장님, 그리고 서울수도 사업소의 김종환 팀장님,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님이었습니다. 세 분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com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서울시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걱정 말아요 서울 들어오시면 댓글 남길 수가 있거든요. 영상 아래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 가운데 12분 선정해서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팟빵 공지란 또 유튜브 댓글 설명란에 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